기술 명예의 전당에 이제 그 통일배를 개발하신 김인환 박사님하고 우장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채소 그 종자 개발에 가장 혁신적인 역할을 하신 우장춘 박사님이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셔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을 이제 외부에서 국내 기관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이제 평가했을 때 2015년도에 세계 10대 혁신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2016년도 세계 10대 혁신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100대 성과 중에서 11개를 저희 청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성과를 이제 내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작년까지 기술성 평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8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에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인, 2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식 소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HMR 관련된 연구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DA 현황이 적혀져 있는데 국토 면적은 109위입니다만은 경제정도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우리한테 위기이면서도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산업 수출 쪽에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 농산업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 다원적 기능에 대한 그 요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지 이제 농업이라는 게 식량만 해결하는 식량 정산 쪽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품 서비스라든지 기능성 농산물이라든지 어로 복지까지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이 농업이 융합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주 숙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올해 그 에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패키지 기술이라는 그 에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분야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넓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또 신규 사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에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그 R&D 운영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연구 사업을 총괄 그 기획 운영하는 어젠다 운영위원회가 이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들 같이 해서 이제 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비는 한 2,339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입니다. 공동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2,9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 보리하는 국립식량과학원, 그 다음에 기초기반 토양, 물, 환경 이런 쪽 연구하는 그 국립농업과학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사과, 배, 가수, 채소 쪽 연구하는 이제 원예 특작과학원, 그리고 이제 그 축산 쪽 동물, 이제 소, 돼지 이런 쪽 그 연구하는 그 축산과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관에서 국가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될 어떤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한 2,300억 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내부 연구자, 외부 연구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내부의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 외부의 단독으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는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는 이게 매년 이제 외부로 이렇게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과제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이제 정부 부처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의 수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들어오면 이해관계자 회의하고 그다음에 과제기획위원회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은 2월에서 3월까지 이제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사전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젠다별 중점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는 신규 과제 공모를 9월에서 10월에 지금 합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를 10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가기부에서 심의를 하고 기재부에서 또 예산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안이 확정되는 게 이제 8월입니다. 8월 말에 이제 정부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 정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바로 이제 그 안에 따라서 이제 과제 공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5일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 최종 그 예산안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신규 과제 선정 최종 통보를 이제 연구자들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아니면 산업체분들하고 많이 얘기했을 때 이게 과제가 지금처럼 1월이나 2월에 공고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1월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제가 1, 2월 달에 이렇게 공고가 나와서 이제 3월 달, 4월 달에 협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청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이제 저희들은 좀 당겨서 합니다. 당겨서.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은 사실은 작년 이제 9월 달에 공고가 나가지고 이미 이제 선정이 어느 정도는 정기 공모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협약을 항상 1월 1일로 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과제는 정기 공모로 응모하신 분들은 1월 1일자 2019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협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인건비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출장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티스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 이 아티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티스 시스템에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수요 조사도 이 아티스 시스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것들을 다 저희들이 매년 한 1,500건 정도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과제를 할 건지를 이제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티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과제가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과물을 과제 계획서를 등록하고 성과물을 등록하고 모든 일들이 이 아티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도 이 아티스 시스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2019년도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말쯤에 여기 시스템에 이제 올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내년도 2020년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행할 그 과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제들로 이렇게 그 사업을 구성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 사업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연구사 그 맞춤형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 설명회지만은 2020년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요를 이 아티스트 시스템에 들어오셔갖고 적극적으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청 이제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청은 이제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한 40개 정도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40개 정도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18개로 이렇게 추려서 갖고 온 거는 사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 네모 박스 해놓은 것은 2019년도에 이제 신규로 확정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9년도에 537억 원 정도인데 6개의 그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고 한데 여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단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단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년도 한 177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라든지 화해 특용 작물, 약용 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신품종을 이제 지역 적응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게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에서 올해 예산이 한 76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위협 외래 생물 관리 기술 이 부분은 이제 한 19년도 예산이 한 38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제 정기 공모는 지난해 9월 달에 우리가 공고가 나가지고 10월 11월 이때 이제 사실은 선정을 했고 단지 이제 그때 선정이 안 된 것들은 이제 지금 1차 추가 공고, 2차 추가 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공고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또 9월 달에 또 정기 공모 2020년도 사업과 관련된 정기 공모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어플라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